안녕하세요. 빌딩제의 윤상현, 조한입니다. 오늘은 핫한 성수동 상권 중에서 아뜰리에길 상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아뜰리에 상권이라고 하면은 뚝섬역과 서울숲역에서 서쪽에 위치한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서울숲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중랑천, 그 아래 서울숲 아이파크, 갤러리아 포레, 그리고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주거지역과 공원 사이에 위치한 상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구획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봐주시면 좋고, 차량 이동보다는 도보로 이용하는 상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무장길이랑 좀 비교되는 게 비교적 조금 아기자기한 작은 규모의 이런 F&B나 매장들이 좀 많이 밀집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서울숲같이 좀 아기자기한 상권이 또 연남동도 있고 이런 데가 많이 뜬 게 코로나 때라고 하는 얘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인원 제한 때문에 2명, 많게는 또 4명까지밖에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상권이 좀 핫해졌다 라는 기사도 한번 봤습니다. 아뜰리에라는 게 프랑스어로 그냥 공방, 작은 작업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들 보면은 주택 형태를 그대로 살리거나 붉은 벽돌 형태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상권으로는 당연히 연무장길이 있는데 매물의 매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아뜰리에 길처럼 성수동 안에서도 비교적 소액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상권이 이제 아뜰리에 길이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건물 자체가 연무장길 대비해가지고 해당 지역 자체는 2종 일반 주거지역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연무장처럼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다만 좀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들어오다 보니 사업성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무장만큼의 집가 상승은 기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몇 년간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조금 작거나 그런 좀 아기자기한 그런 건물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최근 들어 조금 무신사에서 투자한다라는 소문이 있죠. 맞습니다. 서울숲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신사는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인근 공실 상가 한 20곳 정도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것보다 체험을 위한 상권이 좀 대표적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좀 모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도로 조건이 평지이고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고, 인근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요. 지하철도 뚝섬역과 서울숲역과 이제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뜰리에길의 또 한계성 중에 또 하나가 평일에는 조금 뜸하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숲도 있고 가족 단위 이런 방문객들이 많아서 요즘 또 외국인도 많이 오고 많이 북적이는데 평일은 좀 많이 한적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수동 아뜰리에길 안에 붉은 벽돌을 유지하면은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테마를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상권하고 똑같아지면은 대체할 상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뜰리에길만의 테마를 잘 지키면서 건물들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너무 임대료가 과하게 잡히다 보면은 젠틀리피케이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주의사항만 잘 피해 간다고 하면은 꾸준히 갈 수 있는 상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또 배우 전지현님께서 여기를 또 매입을 하셨잖아요. 총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400억이 넘는 총액을 가지고 있고, 유명인과 대기업에서 투입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건물도 무신사에서 매입을 하고 나서 좀 오랫동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신사는 성수 전 지역을 그냥 알짜배기 땅을 다 갖고 있네요. 무신사 하면 성수, 젠틀몬스터 하면 성수, 크래프톤 하면 성수. 대기업들이 자산 가치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산을 이제 꾸준히 매입을 한 다음에 자기 브랜드 가치를 이 동네랑 같이 입혀가면서 동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이득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가를 보면은 생각보다 80억대도 있었고, 골목들을 보면은 70억 언더인 매물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진입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반적인 상권과 다르게 이제 형성된 임대료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이 금액대로 들어가도 충분한 수익이 또 나오는 장점이 있어서 네. 70억 밑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보시기 좋은 입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래는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매수 문의도 좀 많이 오고 있고 네. 매도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깊게 검토가 되는 그런 상권이어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동쪽이 좀 어느 정도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금액도 조금 높은 반면에 서쪽은 그에 비해서 아직은 좀 사람이 적은데 그만큼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검토가 좀 깊게 해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좀 더 네네.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평 레미콘 부지도 공사가 완료가 되고 저쪽에 문화예술마당이 생긴다고 하면은 서울숲을 이용해가지고 넘어가는 아웃딜렛길로 넘어가는 수요가 조금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좀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소액대 투자분들은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보실 만한 지역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연무장과 아틀리, 뚝섬역 인근으로 이제 성수 이 남쪽이 좀 해지면서 네, 들어갈 매물이 좀 없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의견들이 북성수는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남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연무장이라는 좀 크고 긴 좀 상권이 아예 형성이 되어 있어요. 북성수는 좀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중간중간에 이제 주거시설도 많이 껴있고 네.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애매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네. 그래도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위쪽에도 지금 현재 뭐 랄프로렌이라든지 네. 좀 여러 팝업들이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고 남성수 쪽이 많이 막힌다고 하면은 북성수까지 가겠지만 연무장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성수동은 이용객이 많은 2호선을 두 개나 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인분당성도 있고 남쪽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네. 되어 있어서 주거도 이제 추가가 될 거고 젠틀몬스터 그리고 무신사 크래프톤 같은 대기업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업무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연무장이나 아틀리에 길 같이 상권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상권에 3박자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집가 상승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아틀리에 길하고 성수동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현장감을 좀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동 아틀리에 길이나 연무장 길 그리고 북성수도 직접 가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 현장감 저희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빌딩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